체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변온동물입니다. 서모클라이는 이제 수온약층이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이 외국에서는 이 수온약층을 데스존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베스 낚시에서 부르는 턴오버죠. 오늘은 베스와 수온에 대한 생태 이야기입니다. 베스는 어떤 동물인가요? 뭐 경골, 어류,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또 나오지만, 그건 넘어서 원천적으로 베스는 어류이면서 체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변온 동물입니다. 즉, 물 수온이 10도다 하면 우리처럼 30도가 넘는 체온이 아니라 10도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항온 동물이죠. 일정하게 체온이 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그러한 동물인 반면, 베스는 추우면 추운 대로 내려가고 높으면 높은 대로 내려가는 그러한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이 낚시할 때도 베스는 변온 동물이다 라는 개념 하에 낚시를 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렇죠? 자, 일리로 얘기해 봅시다. 그 베스가 낮은 수온에 겨울이 되면 한 5도, 6도, 7도 뭐 이 정도까지 수온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베스도 똑같이 높은 온도를 갖고 있다가 물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체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때까지, 야, 수온이 내려가니까 베스 활성도가 떨어졌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즉, 이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추워지니까 우리 같은 항온 동물은 주변 환경이 추워지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체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둔해지는 어떠한 거를, 그 둔해지는 생리 현상을 베스에게 대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스는 물론 활성도도 베스가 좋아하는 수온에서 조금 내려가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수온에 적당하게 오래 지내게 되면 평소와 똑같이 먹이 활동하고 합니다. 즉, 춥다고 웅크려 있는 게 아니라 초반에 적응하는 그 기간에 조금 추워하면서 그 체온에 맞출 뿐, 이 체온이 맞춰서 적당하게 유지가 되면 평소하고 똑같이 소화하고 먹고 합니다. 물론 생리현상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활성도가 떨어지겠지만, 사람의 생각에 대입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기 봄 지나고 여름이 돼서 엄청난 일조량에 의해서 강, 저수지, 호수는 갈수록 수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베스의 체온도 갈수록 올라가죠. 자, 베스가 제일 좋아하는 수온은 약 20도에서 23, 4도 요 사이입니다. 제일 힘도 좋고 제일 활성도도 높을 때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넘어가 버리면 베스는 이제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물속 환경이 아주 나빠지는 시기죠. 갈수록 수온이 올라가면 물속 미생물이 갈수록 활성화가 되면서 물속에 있는, 잠겨 있는 뭐 각종 그 어떠한 유기물들이 이제 부패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녹조도 번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갈수록 물고기한테 힘들거든요. 수온이 올라가서 여름에 정점이 약 한 30도를 넘게 찍으면 거의 반가사 상태에 빠질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물 중앙에 둥둥 떠 있는 그러한 베스를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에게 수온은 정말 중요하죠. 수온이 체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이제 표층은 달구어지되, 이 햇빛이 물속까지 내려가는 깊이가 있어요. 아주 쉽게,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수생식물만 보면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대략 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침수식물들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그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곳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m 밑에의 수온과 그 이상 표층의 사이에 이 수온이 다릅니다. 열심히 햇빛이 쏘지만 결국 그 밑에까지는, 깊은 곳까지는 이 빛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에너지가 그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베스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여름에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베스,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베스. 이 층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머클라인이라고 합니다. 서머클라인은 이제 수온 약층이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이 물의 온도에 따라서 물은 무게가 다르거든요. 물은 4도씨, 1, 2, 3, 4도씨일 때 물 무게가 제일 무겁습니다. 즉, 내가 컵에 두 개의 물을 담고 있는데 4도씨의 물이 하나 있고 10도씨의 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의 무게는 달라요. 4도씨가 더 무겁습니다. 자, 똑같이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표층에 계속 에너지를 받은 물은 데워지죠. 올라갑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죠. 온도가 약 30도까지 찍었다 생각합시다. 밑에 물은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30도가 안 되는 거죠. 약 한 22도라고 봅시다. 4도씨에 가까울, 4도씨가 제일 무겁고 4도씨에 가까울수록 무거워지는데, 그러면 30도의 물하고 22도의 물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당연히 22도의 물이 더 무겁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베스는 이 무거운 쪽에 있는 그것을 선택하느냐, 얕은 곳을 선택하느냐, 여름에는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그렇게 나뉘지 않고 요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베스들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가벼운 물과 무거운 물의 이 사이,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알고 공략을 해야 낚시에 좋은 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외국에서는 이 수온 약층을 데스존이라고 해요. 즉, 죽음의 라인, 죽음의 존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가 오히려 더 좋지 않다. 이 윗부분이 오히려 베스가 활성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더 높은, 수온이 높은 여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윗부분도 사실 좋지만은 않아요. 왜 이 윗부분이 좋냐고 하면,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이 깊은 곳까지 안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 윗부분에 먹잇감도 있고, 뭐, 잔잔한 파도 치면서 산소도 공급되고, 수초도 있고 하기 때문인데, 그 개념은, 미국인이 말하는 그 데스존 개념은 자연호수에서의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는 자연호수가 예당지가 제일 크죠, 자연호수 치고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베스 토너먼트나 낚시가 대형호, 인공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공호에서는 이 데스존이라는 수온 약층이 자연호수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 위쪽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밑에도 분명히 선선한 물속에서 살아가는 베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중앙 차가운 물과 그 따뜻한 물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베스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직벽,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 직벽, 즉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좋은 그런, 구조적으로 베스가 올라갔다 내려오기 좋은 그러한 곳에 이 왔다 갔다 하는 베스들이 많이 붙어 있죠. 자, 지금 이 시기에는 그래서 베스가 얕은 곳에 따뜻한 물도 좋아하고 깊은 곳에 깊은 곳에 서늘한 물도 좋아한다라고 했지만, 가을이 되고 이 표층 수온이 식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밑에는 22도예요. 계속 22도가 슬쩍슬쩍 유지되고 있어요. 뭐 빛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가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표층수는 22도가 이제 22도 밑으로 내려가죠.
30도에 있다가 이제 비도 오고 햇빛도 이제 여름만큼 조금 해가 길지도 않고 슬슬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22도의 아랫물보다 이 표층수온이 더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한 19도, 18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왜? 이게 더 무거우니까. 이제 이 물이 더 무거워졌어. 이 물은 이제 더 가벼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돕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호수나 저수지에서 무슨 대류 현상입니다. 대류. 즉, 물의 무게가 달라지니까 부 내려가고 차가운 물은 내려가고 따뜻한 물은 밀려서 올라가게 되죠. 돕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베스 낚시에서 부르는 턴오버죠. 자, 봄과 가을에 주로 볼 수 있는데, 봄에는 이제 차가운 물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도는 대류 현상이고, 가을은 이제 뜨거웠던 게 이제 식으면서 도는 대류 현상입니다. 이 턴오버가 시작하게 되면 아랫물이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물만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요. 물이 전체적으로 크게 도는데 물만 도는 게 아니라 바닥에 쌓여있던 뭐 각종 생물의 사체, 유기물 쌓여있던 거 그것까지 같이 돕니다, 이렇게. 이게 저수지나 호수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돌 때 유기물이 더 많이 돌게 됩니다. 큰 호수는 약간 우리가 느끼기에는 못 느낄 정도로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움직일 때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턴오버가 시작되게 되면 이제 베스가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 아니, 내가 살고 있던 뜨뜻한 물이나 찬물에 이제 지금 내 체온을 다 맞춰 살고 있는데 이제 물이 뒤섞이는 거야, 이제. 낮과 밤이 뒤섞이고 뭐 시간에 관계없이 막 뒤섞이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 체온을 맞춰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 체온을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적은 기간 동안 베스가 활성도가 떨어져요. 즉, 이상하다. 어저께 고기가 잘 나왔는데 오늘 이 턴오버 때문에 안 나오나. 뭐 이럴 때 많으시죠. 물론 턴오버도 맞지만 뭐 유기물이 막 뒤섞여서 물이 탁해지고 그런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턴오버가 시작되면서 이제 변온동물인 베스가 체온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활성도가 떨어지죠.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에게 수온, 체온이다. 수온이 변화되는 걸 보면 베스의 체온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체온이 변화되는 걸 보면 베스의 활성도를 가늠할 수 있고, 언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자,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편견 버리시기 바랍니다. 겨울 되면 고기가 안 나온다. 절대 아니요. 앞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베스가 거기 체온에 적응하게 되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적응이 됐을 때 베스는 정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저수온 때는 그런 게 있지만 고수온 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수온 때는 모든 생물이 힘듭니다. 저수온 때는 얼어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고수온 때는 폐사할 때가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수온 온 때는 적응을 해도 정상적인 먹이 활동과 생리 활동을 하긴 하되 그 조금 가장 활성도가 높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돼서 고수온이 될 때 30도가 됐다고 치고 그때 체온이 맞춰졌을 때는 베스는 반가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컨디션이 상당히 나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30도 이상으로 되면 대부분 폐사한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형호의 베스가 정말 많이 폐사했어요. 작년에 엄청나게 더웠죠. 뭐 우리가 그 날씨를 기록한 이후로 가장 더웠던 해 아닙니까?
작년에 대형호에서 뭐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베스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떼죽음을. 왜냐? 표충 수온이 30도를 넘어서 31, 32, 33, 34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폐사를 하기 때문이죠. 자, 수온이 얼마만큼 베스에게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스의 생리나 생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중요한 얘기였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제 필드 나가셔가지고 수온 체크 중요하다, 수온 체크 중요하다 말씀 많이 들으셨죠. 수온을 체크해보고 이 수온이면 베스의 활성도가 얼만큼 되겠군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루어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남들보다 좀 더 확실히 패턴을 찾고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베스 생태 이야기, 수온과 밀접한 변온동물인 베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재밌는 생태 이야기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